운동의 뇌과학, 불안장애에 시달린 뇌과학자가 발견한 1가지 운동의 힘. 우리는 왜 움직여야 할까? 제니퍼 헤이스, 뇌과학을 연구해온 헤이스 박사가 운동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특별하다. 그녀는 대학원생 때부터 특정 생각이나 충동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정신질환인 강박장애를 앓았는데, 이런 증상은 결혼 후에 육아를 하면서 심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자전거를 탔더니 기분이 한결 좋아지면서 강박장애가 서서히 잦아드는 경험을 했다. 그 길로 헤이스 박사는 철인선병 경기를 준비했고 운동에 대해서 연구하고 13년에 뇌의 상호관계, 인지, 능력 향상, 여러 재단으로부터 $100만 이상 지원금을 받고, 그래서 캐나다 대학에서 인지신경과학 박사, 이후에 또 병원에서 건강한 노화 연구 박사 후 연구원 해서 이 분야의 정부 캐나다 분야의 위원장을 맡고 뇌과학 있고 대학의 운동학과 부교수이다. 운동에 대해서, 운동은 불안 장애에 시달린 뇌과학자가 발견한 7가지 운동의 힘은 소천해버린 움직임은 뇌를 회복시켜 병든 마음을 고친다. 뇌유래 신경 영양 인자의 분비를 촉진해서 우울증과 불안증 치매를 예방하고 신경 펩타이드를 통해서 트라우마의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 권준수, 이영미, 마녀 체력, 강철 같은 몸에 강철 같은 멘탈이 깃든다라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닌가? 저자는 뇌를 연구하는 학장에서 심한 우울증과 강박장애를 앓았다. 내 사랑하는 딸 모니카에게 더 이상은 혼자 두려움과 고통을 살지 않기로. 저자의 말, 건강한 삶을 향한 여정의 자기 개발서입니다. 이 책은 사례 속의 주인공은 연고 평균치를 고려해서 만드는 가상 인물입니다. 독자 건강을 빌며. 헤이스 박사, 우리는 작심삼일에서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 강철 같은 몸, 강철 같은 멘탈, 늙기 싫다면 운동해라. 잠을 설칠까봐 집중력을 높여 삶을 구원하는 운동의 힘. 세상의 모든 시작은 다른 시작의 끝에서 온다. 세네카 철학자. 자, 새로운 나를 만날 시간이다. 이제 몸을 움직여서 마음을 치유할 것이다. 불안과 우울에서 벗어나고 불면증과 중독에서 해방될 것이다. 또한 잠들어 있던 집중력과 창의력도 깨울 수 있다. 정말 근사하지 않은가? 근데 잠깐 무언가 이상하다. 자꾸만 준비가 덜 된 느낌이다. 무언가 부족하다는 찜찜함에 결국 당신은 이번에도 꼼짝하지 않게 된다. 계획 자체가 없던 일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건 아니, 다시 하기에는 더욱 망설인다. 어떻게 하냐고? 바로 나 자신이 실험용 지었기 때문이다. 나는 운동이 선선한 신경과 효능의 분기에서 자기개발 원칙을 도출했다. 이 책은 단순히 운동에 대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인생을 헤쳐나가는 일에 대해 하는 것이다. 회복 탄력성. 다만 이 책의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경고하겠다. 운동의 치유를 실감하려면 실제로 반드시 운동을 해야 한다. 3년 8개월 24일 전에 모든 변화가 시작되는 어느 날에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다. 2016년 12월 31일에 한 해가 마무리되는 날이었다. 우리 집에서 열린 파티였지만 정작 나는 도무지 파티를 즐길 수가 없었다. 당시 내가 숨겨했던 비밀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고 결국 혼자서는 도저히 짊어질 수 없는 지경이 이렇다. 내 결혼생활은 파탄 하나 적이었다. 아니, 이미 파탄이 나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그 사실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파티에 있던 사람들은 내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맹세할 때 함께했던 이들이었다. 그 말은 분명 진심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바뀌고 약속은 깨어졌다. 이제 사랑은 간디어 없이 사라졌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형식적으로 짧게 입을 맞을 뿐이었다. 나는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었다. 그때는 길고 열렬한 키스를 좋아했다. 그러나 흘러가면 입을 맞추던 원래의 모습에서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다. 위로인 결혼 생활에서 맥락했던 자신을 잃었다. 하루빨리 생활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 완전히 헤어지기까지는 몇 개월의 시간이 더 걸렸다. 예언에 분명히 활력을 주긴 할 테지만 아직 나는 유부녀였다. 머리를 지르는 것 이전까지도 해보지 않았지만
나는 체력을 기르기로 했다. 그렇다. 전혀 독창적이지 않은 목표다. 하지만 일반적인 목표는 아니었다. 나는 철인 3전 경기에 참가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가능한 일이었을까? 적어도 10년의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10년 전에 나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초등학교 때는 과체중이었고 지금도 어린 시절 친구들은 뚱뚱한 여자가 노래할 때까지는 끝이 아니지. 제 노래 좀 해봐 라고 놀린다. 사춘기에는 마른 것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자 이렇게 시작한 자전거 타기는 앉아서 생활한 낙자에게 철인 3정 선수로 전환하는 밑거름이 되어졌다. 왜 우리는 작심삼일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을 갖고 있는 것을 활용해라. 새해가 되었다. 어떤가? 운동은 왜 힘들까? 내는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이상적인 상태 항상성을 유지함으로써 몸을 지키고자 분투한다. 동시에 안락함을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그렇다. 뇌와 신체는 36.5도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협력한다. 너무 추우면 몸을 떨고 너무 더우면 땀을 흘린다. 하지만 에너지 균형의 항상성은 과거와 현재 사이의 괴리가 상당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가? 여기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 서기 하려면 극도로 배고플 때 울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배가 고픈 느낌만 들리면 울린다. 이게 무슨 뜻일까? 다행히도 우리는 더 많이 움직임으로써 두뇌의 에너지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 물론 말처럼 쉽진 않다. 운동하는 생각만으로도 내가 움츠러들이니 말이다.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핵심 기관으로 자율신경계와 호르몬 분비 등을 조절한다. 첫 번째 이유는 너는 게으름을 좋아한다. 운동을 한다는 생각으로 내가 움츠러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내가 게을러서이다. 내는 당신이 생사의 걸림길에 서 있을 때 운동하기를 원한다. 생사가 운동에 영향을 받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지만 살고 싶다면 무조건 움직이겠던 선사시대의 조상들과 달리 지금 우리는 움직이지 않아도 수십 년을 안전하게 살 수 있다. 과거에는 음식이 귀했기 때문에 채집과 사냥을 하면서 선사시대의 사냥꾼인 저는 결투 없이 사냥감을 접근했다. 자 이렇게 다행히도 조은전이는 더 이상 살기 위해 사냥할 필요는 없다. 사실 우리 뇌에서 게으름을 관장하는 변형계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최고의 살림거리다. 변형계는 우리가 취하는 모든 행동을 최적화한다. 연구진은 조은전에게 로봇 같은 외피 골격을 입혔다. 마치 치아에 끼우는 교정기처럼 무릎에 끼우는 이 장치 때문에 조은전이는 익숙지 않은 방식으로 걸어야 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막대한 좌절감을 안기기도 했다. 새로운 운동을 시작을 할 때 내는 당신이 움직이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기 때문이다. 존 주니어는 들은 대로 했고 연구원은 존이 아바타를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기록을 했다. 다행히 운동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게으름보다도 강하다. 인간의 두뇌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발달해서 합리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도 피지를 좀 더 현명한 게으른 뇌의 감정적인 애원에 논리적으로 반박을 가한다. 이성의 뿌리를 두고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게으름을 무시하는 것이다. 물론 전전도 피질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운동에 대한 계획이 필수이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을 적극적인 회의 정도로만 치고하는 데 있다. 답은 간단하다. 게으른 내가 운동할 시간이 있고 라고 조용할 때를 대비해야 한다. 달리기 운동 계획을 미리 적어두고 운동이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자. 두 번째 이유는 운동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운동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움츠러는 두 번째 이유는 운동이 항상성을 깨는 스트레스 요인이기 때문이다. 늘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말이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다. 당신은 연락수도 공립까지 휴가를 즐기고 있다. 야외 식사를 맛있게 즐기고 마치려던 그때 어디선가 드릉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교감과 시상하부 서서히 움직인다. 만세에 해냈다. 당신은 곰보다도 빨리 뛰었다. 안전해진 상황에서 숨을 고르는 동안 위와 같은 스트레스 시스템은 비활성화된다. 아드레날린과 콜티솔이 기존처로 돌아가고 신체는 항상성이 유지되는 평온한 상태가 된다. 힘든 운동은 분명히 스트레스를 가져오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스트레스 반응은 역경에 뇌를 대비시키고 신체를 강하고 튼튼하게 한다. 좋은 것은 지나치면 안 되는 법이다. 느림과 꾸준함이 답이다. 느림과 꾸준함.
이렇게 몸이 쓰지가 아프지만 그래서 딱 맞는 운동 강도를 찾는 법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아는가? 그래서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 알로스타시스와 알로스타틱 부하는 종이 한 장 차이다. 다시 말해서 성공적으로 운동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나누는 선에서 무너지지 않고 가능한 선 위에서 줄타기를 아슬아슬하게 해야 한다. 이런 전략을 때릴 때 운동이 신체적인 정신적인 건강에 미치는 혜택은 극대화되며 부상과 통증의 위험은 최소화된다. 너무 힘든 운동은 당신을 알로스타틱 부하의 영역으로 밀어넣어 되려 당신의 몸을 망가뜨린다. 반면에 너무 심한 운동은 몸을 강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알로스타시스를 주지 못하고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 때문에 당신은 최적의 성장을 위해서 딱 막는 강도로 운동해야 한다. 비시험자에게 자전거 또 강도를 높이고 이렇게 딱 맞는 운동을 해야 된다. 일단 그러려면 또 즐거워야 한다. 운동의 즐거움은 섭렵이라고 하는 내 영역에서 시작이 된다. 섭렵. 그래서 운동의 자극 또는 휴식 상태에 매우 쉽다. 또 약간 힘들다. 극도로 힘들다. 최대치 노력이 필요하다. 20까지 번호로 매기네요. 리암은 이런 가벼운 운동할 때 리암의 운동치 자각 또는 구였다. 그의 기분은 좋았다. 실험이 절반쯤 진행되자 리암의 운동 자각 또는 13 으로 올라갔고 상당히 기분이 좋았다. 다행인 점은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젖산 역질을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운동을 할수록 힘들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뜻이다. 운동선수나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해온 사람들이 높은 강도의 운동을 기분 좋게 느끼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운동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나는 조깅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황제를 따라가지 않고 뱁새인 나에게 맞는 다른 방법을 시도하지 않았을까? 운동을 일상화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비극은 새로운 운동을 시도하면서 느낀 처음 몇 번의 감정이 인간은 달리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럴지도 모른다. 운동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의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당신만의 여정이다. 내가 고하는 극기 운동을 이 장의 마지막에 수록해 놓았으니 살펴보라고 했네요. 만성 스트레스를 이겨내려면 인생의 삶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셀 수 없이 많다. 만성 스트레스 등등 스트레스가 낳은 학습된 무기력.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상황은 바뀌지 않아. 아무리 노력해도 의미가 없어. 매일과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너무 오래 받은 탓에 고통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체념하게 된 것인데 우리는 운동 후 치유력에서 무기력을 무너뜨릴 희망을 찾을 수가 있다. 운동은 멘탈의 버팀목.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 통제 스위치를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운동을 하면 내는 스트레스의 강력한 독성으로부터 내 세포를 보호하는 BDNF를 흠뻑 전한다. 그 덕분에 고장난 스트레스 통제 위치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줄어들 때까지는 잠시 운동의 강도를 낮춰야 한다. 걱정하지 말라. 가벼운 운동도 뇌를 스트레스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BDNF를 충분히 생산한다. 운동이 버거운 이들을 위한 몇 가지 팁은 운동이 쉬워지는 음악의 힘 일정히 하고 방법을 통해서 처음 운동하는 당신을 위한 하루 10분 트레이닝은 걷기, 회복운동, 걷기, 휴식, 걷기, 또 회복운동, 휴식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겠다 라는 거네요. 반복을 통해서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어떤 일이든지 해내기 전까지는 항상 불가능해 보이는 법이다.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한 날이었다. 시작을 내는 청소리 울리면서 바이올음이 허공을 메아리쳤다. 안 그래도 초조했던 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공황에 빠졌다. 다른 선수들이 물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고 간신히 정신을 붙잡았다. 나는 물속에서 첫 번째 부표를 향해서 헤엄쳐 갔다.
사실 내 몸은 이미 한계였다. 가슴이 미친 듯한 덩그리고 종아리 근육은 당장이라도 지가 날 것처럼 움직였다. 꿈틀거렸다. 너무나 두려워서 숨이 막혔다. 속을 깊이 들이쉬고 싶었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맑은 공기가 아닌 탁한 녹색물이었다. 이제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머릿속에 흡사 분리의 코미디 같은 헤드라인이 떠올랐다. 천인삼종 경기에 첫 출전한 여성, 출발하고 100m도 못 가 익사. 그렇게 나는 무덤 안에서 근육감에 몸부림치게 될 것이다. 불안은 어디에서 올까? 우리 모두가 때때로 불안을 느끼기에 당신은 불안이 어떤 느낌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불안의 수치가 단 몇 초 만에 0에서 100으로 쉽게 상승해 버린다는 사실이다. 범불안장애, 일상적인 일에서 특별한 요소에 지나치게 걱정, 공허발작, 공포증, 사회불안장애. 그래서 준비됐나라고 편도체가 소리친다. 준비 완료. 몸과 마음이 대답한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디로 갔지? 라고 마음 묻는다. 모르겠어. 불안한 편도체는 어리석다. 편도체 덕분에 신체적인, 심리적인, 실제적인 잠재적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일단 위험 요소가 감지되면 편도체는 스트레스 반응을 이용해서 지체 없이 몸에 경고를 한다. 게다가 편도체는 너무나 부지런하다. 불안한 편도체는 평온한 마음 상태를 깨뜨리는 최악의 빌런이다. 더 나아가서 편도체는 모든 불편한 상황에서 자극을 받는다. 유전된다고 주장하는 공포증도 있지만 대부분의 공포증은 경험으로 학습을 한다. 불안한 편도체는 가성의 위협을 만든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는 공포가 가장 극단적으로 조건화된 경우이다. 정신적인 외상을 처리하는 사건은 나아가 편도체를 변형시킨다. 편도체는 이전보다도 더 조심스럽고 부지런해지고 훨씬 공을 들여서 몸을 보호한다.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려면 거지만